빅피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급반등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2000지 관련된 종목군들 반등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또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그 흐름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 밀렸고 또 간밤의 반등은 그동안의 낙폭이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된 건지 테슬라 중심의 추세 좀 봐주세요. 테슬라가 지난 1월 달에 $900 거의 가까이 이제 올라갔다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550 밑으로 빠졌어요. 그렇죠. $600가 예.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빠지면서 어느 정도 빠졌었냐면은 저가까지 40%가 빠졌어요. 아유. 그랬다 이제 어제 이제 다시 19.64% 거의 20% 올랐는데 이제 상당히 좀 급반등이 좀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번 테슬라의 하락 배경에 대해 가지고 밸류가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럼 밸류가 높은데 그동안은 밸류가 안 높아서 올랐느냐? 이제 그걸 따져보면은 밸류가 높은데 이제는 멀티플을 예전처럼 많이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 그렇죠.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점유율이 좀 빠질 거다.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테슬라 점유율과 관련된 이제 그림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작년도에 70%였어요. 그러다 점점 빠지는 형태로 좀 전망을 하고 있죠. 2025년도에는 40%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서 이런 이제 전망을 보면은 항상 성장하는 구간에서 멀티플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멀티플을 이제 많이 받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고, 어제 이제 급반등은 단기 낙폭 과대 부분에서 이제 반발 매수 같은 게 좀 들어온 걸로 보여요. 이제 기술적인 급반등이 나오고 아마 이제 적어도 빠진 폭의 절반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상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신고가를 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급하게들 다들 뛰어들잖아요. 네. 그 지속적으로 좀 중기 멀티플이 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은 테슬라가 중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앞선 위치에 있었지만은 네. 사실 자동차를 만드는 품질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소프트웨어는 물론 테슬라가 앞서가지만은 근데 자동차 자체로만 본다면 그 기술력은 기존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GM이나 폭스바겐이나 네.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유율이 좀 빠질 거는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멀티플은 중기적으로 좀 하락할 걸 예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거고요. 네. 실적을 아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급등이 계속해가지고 좀 나와준다면은 지금의 주가 수준이 좀 지켜지겠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이 또 안 나온다면은 추가 조정도 또 염두에 둬야 될 만한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 자체의 이 판도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테슬라에 굉장히 좀 크게 연동이 돼가지고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동안에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급락한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국제금리가 하나의 이제 방아쇠가 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국제금리 상승되면서 이제 방아쇠가 됐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밸류가 높기 때문에 지금 100배 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밸류가 높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좀 우리나라도 계속 가지고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단기 낙폭 과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등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달성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금리 추이를 좀 봐야 되고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 컨센이 형성이 된다면은 이런 성장주 쪽에는 좀 좋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많죠. 지금 이제 다들 물려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이들. 그렇죠.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등을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요. 신규 접근은 분할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가지고, 왜냐하면 반등 폭도 상당 부분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거의 신고가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일단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지금 신규 접근은 분할로 접근하시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종목으로는 완성차 업체, 저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좀 노이즈가 좀 있어서 네. 일단 좀 저는 노이즈 있는 종목은 항상 피하거든요. 피하는 편이고 LG화학이나 삼성 SDI 뭐그 배터리 팩 쪽 괜찮 보고 있고요. LG화학 쪽에는 이제 양극재가 LNF가 이제 같이 붙어 있고 삼성 SDI는 양극재 쪽이 에코프로 BM이 있기 때문에 대표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외에도 뭐 첨보니 뭐 동아기업이니 뭐 사실 그런 유망한 종목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전기차 쪽을 좀 잡을 만한 구간이다, 눈여겨볼 만한 구간이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몇몇 종목군들은 사보자라는 시각이고 다음으로 또 급반등 나오는 부분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달 초에는 4만 달러 선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만 달러 선 이 부근까지 오름세를 좀 나타내는 상황. 그래서 단기간 내에 거의 5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줘가지고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 비트코인 시세 좀 볼까요? 네. 한 뭐 10분 전에 그 캡처한 그림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로 이거는 업비트 시세입니다. 6,34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6,600만 원은 못 넘고 그 이제 빠졌었는데 거의 뭐 이제 다시 또 이제 신고가 부분까지 또 이제 도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제 트위터의 CEO가 뭐 이제 뭐라 또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잭 도시라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첫 트위터 올렸던 부분 그걸 경매에 올린대요. 그 경매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아프리카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유망한 뭐 테슬라도 그렇고 새 굴지 기업의 CEO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미중 갈등 국면에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이제 12일 날 뭐 이제 그 아시아 쪽에 뭐라 그러죠? 네 개 국가 모여가지고 네. 회의 중국의 대중국하는 이제 그 회의도 하더라고요. 예, 네, 이름을 정확하게 네, 지금 기억이 네.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미중 갈등 국면에서 가령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면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도 제재를 할 거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자금이 동결되지 않겠느냐. 또 중국도 지금 미국에 아직까지도 진출한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자금 동결 위험 같은 것들이 있겠죠. 아, 쿼드.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자금 동결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오히려 바꿔놓게 되면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바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상상이 안 가지만은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실제 수요들이 요즘에 생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신고가 달성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쉽게 또 꺾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한간에는 이제 그 달러 그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든가 디지털 위원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힘을 잃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두 개가 같이 경합을 벌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주들이 이제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아주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또 비덴트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를 내고 있던데 너무 그렇게 시세 연속성을 보시기보다는 테마주 형태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트레이딩 형태 하시는 거는 유효하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급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군 두 개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시죠. 예, 이벤트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확인하자 말씀드렸고요. 바이든이 서명하는 이벤트가 있죠. 과연 이번에 그 바이든 1조 9천억 달러 서명을 시장이 이젠 재료 소멸로 보면서 악재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제 또다시 부양책이다 이러면서 호재로 받아들일지 이거 아직 잘 모르거든요. 봐야 되겠고 또 FMC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에 뭔가 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 지금 지금 함구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블랙아웃 그것도 기간. 이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제 뭐 급반등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스마트하다고 봐야 돼요. 어제 이제 나스닥 그렇게 올랐지만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있다는 부분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남들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나 혼자 막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